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방송을 제가 매일매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시들 아시겠지만 이런 거시경제가 워낙 이렇게 출렁 하루하루 출렁이고 3, 4%씩은 기본 빠지고 오르는 그런 장세여서 좀 더 빠지는 추세여서 뭐 이런 2차전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자, 이런 뭐 데이터를 모으자,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한들 잘 들으시지 않을 것 같아서 사실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데, 제 요즘에 드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요즘에 며칠은 그 2차전지가 그래도 양호합니다. 사실 상대적으로 이런 코스피나 이런 비교 지표에 대해, 코스닥의 이런 비교 지표에 대해서 양호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제 12월 들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 2분기 실적 시즌을 돌입했기 때문이고, 예상했던 대로, 저희가 예상했던 대로 LG 에너지 솔루션이 실적 호조를 기록을 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그래서 실적이 있는 기업은 제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온리 배터리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동박은 어디가 저점인가, 뭐 이런 얘기도 좀 여러 가지 배터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일단 거시경제를 좀 지켜보면은 주말 동안 미국 나스닥이 거의 4, 5% 하락하고 어저께 또 하락했죠. 13일날 CPI 발표한다고 하니까 내일이죠. JP모간이 9월 CPI가 소비자 지수가, 물가 지수가 8.1%를 넘으면 주가가 5%더 추가 폭락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 가지 뭐 이런 지정학,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뭐 얘네는 뭐 난리 났고요.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물가가, 유가가 또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시 막 90달러, 89달러 이 정도 수준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좀 불안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실제로 또 어저께 지표 같은 경우도 실업률이 지금 3.5%로 전월 대비해서는 조금 오히려 더 하락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야, 실업률이 하락하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원래 미국엔 너무 좋죠. 그런데 이런 미국이 지금 경제가 워낙 강하게 지탱을 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더 강화하는 그런 지표로, 안 좋은 지표로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나오고 나서 완전히 지금 폭락을 했죠. 3, 4%씩.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경기기가 빨리 꺾여야 된다라는, 미국이 지금 혼자만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 개발도상국, 우리나라는 다 망하고 있는데 혼자만 미국이 지금 다 잘하고 있어서 이게 유감이긴 합니다. 실업률이 4.5%까지 이렇게 지켜본다고 미국에서는 안정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으니 참 안타깝긴 합니다. 영국도 지금 몰락하고 있고요. 사우디에서는 심지어 지금 오펙에서 200만 배럴을 감산을 했죠. 이게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나온 뉴스는 이제 바이든이 지금, 야, 니네 러시아랑 붙는 것 같은데 이거 여차하면 무기 안 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우디는 지금 자체적인 그런 방어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이란이랑 워낙 사이가 안 좋은데 다 미국이 사실상 완전히 이런 방호를 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강수를 지금 두고 있긴 합니다. 이런 빈살만인가요? 걔랑 이게 워낙 지금 그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에다가 사우디 중동까지도 도와주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바이든이 지금 이제 10월 달에 11월 요거 11월에 그 중간 선거가 있는데 사우디가 도와주지를 않는 형국입니다. 원래 전통적인 우방 국가였는데 흔들리고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다 각자 세계가, 미국을 비롯해서 각자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공조가 굉장히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좀 약간 미중 무역 전쟁을 넘어서 전체적인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테슬라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오늘 테슬라의 악재 같은 것들이 워낙 많이 나왔죠. 중국 수요에 대한 이야기, 이제 중국이 이제 예전만큼 많이 안 산다, 유럽 데이터도, 유럽도 꺾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고, 모건 스탠리 등 셀리포트가 되면 난무하고 있고, 지금 마진이 거의 20% 제조업에 임에도 불구하고 20% 넘는 마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 왜냐면 또 이제 가격 인하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고, 골드만삭스까지 333달러를 기록하고 리포트로 낼 정도로, 뭐 셀리포트나 다름없죠. 그래서 거의 600달러, 예전의 기준으로 3배 곱하면 되니까 분할 전에 600달러까지에 떨어질 정도로 거의 역대 최근에 1년 내에 최저가 수준까지도 가까이 왔습니다. 물론 나스닥은 지금 최저치에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다가 최근에 많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한 이번 달에만 18% 떨어진 것 같은데,
나스닥 최저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다가 결국 떨어졌고 지금 뭐 애플만 좀 버티고 있는 형국이고요. 일단은 뭐 이런 것들 떠나서 저는 이 일론 머스크 악재라고 보는 편이에요. 이런 테슬라 자체에는 경쟁력에는 그나마 이 부분 좀 뒤에 보시겠지만 그나마 괜찮은데 이런 테슬라 경쟁력 괜찮은데 이런 워낙 지금 트위터 인수 때문에 이런 행오버 이슈 지금 트위터 인수를 하는데 돈이 지금 모자란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자들을 다 모집을 해놨는데 걔네들이 이제 지금 이렇게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인수를 안 한다. 이제 투자자들이 이탈을 했으면은 그럼 결국엔 또 일론 머스크도 모자른 돈을 행오버 이런 주식을 테슬라 주식을 운명 겨자먹기로 팔아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발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적 발표 이후에 사실 이번 달 말에 테슬라 발표 이후에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그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급등을 하고는 있지는 못하고 오히려 행오버 이슈 때문에 다들 투자자들이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테슬라의 본업 관련해서는 호재들도 많아요. 그래서 테슬라 중국 데이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테슬라 중국 데이터가 역대 최고 이 9월 데이터 보시면 83,135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고 사이버트럭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제 나온 얘기지만 중국 수요가 좀 부족하지 않나 좀 떨어지지 않았나 라고는 하는데 어저께 나왔죠 데이터가 내수 77,600대 수출 5,500대 그래서 중국 내수에는 역대 2위의 수치로서 문제는 없는데 또 4분기에 또 문제가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시장에서 월가에서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더 봐야 될 게 우리나라에는 LNF를 비롯해서 엔솔에서는 이런 스탠다드 모델이 아니라 롱레인지 모델이기 때문에 LFP 꺾여도 좀 이런 쪽에 좀 저가 라인이 좀 꺾이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런 보조금을 기다리는 중국 수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수요가 조금은 경기 위축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전기차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실 또 보면은 이런 경기가 하강세 때는 이런 완전 하이엔드 쪽에서는 그래도 수요가 좀 꽤 견조한 부분을 저희가 역사적으로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기대할 수 있는 거고 저희 LFP에 비교해서 여기는 중상층이라고 본다고 하면 전기차의 그런 상위 모델인 롱레인지 이런 쪽은 좀 상류층의 좀 소비의 둔화가 좀 덜한 수요이기 때문에 우리 3원계 쪽은 그나마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뭐 전체가 꺾이는 거에 대해서는 안 좋긴 하겠지만 이제 향후에 뭐 유럽 베를린이나 미국 텍사스 공장까지도 엔솔에서 뚫어준다고 하면 이제 테슬라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엔솔 밸류체인은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긴 합니다. 지금은 거의 중국 위주로 중국 공장에서 중국 각 수요, 유럽 수요를 좀 잡고 있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테슬라 세미트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12월 1일날 딜리버리 펩시에다가 시작한다고 했죠. 여기에는 21700 셀 4만 셀 정도인데 지금 모델 Y가 4,000 셀 정도 들어가니까 한 10배를 들어간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런 대수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훨씬 더 딸리는 거겠지만 LG 엔솔하고 파나소닉에서 공급 중인 거고 여기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4680 배터리가 들어갈 것이니까 우리나라 엔솔 쪽에서 굉장히 잘 커버를 해줄 것이라 물론 다들 혹자들은 이런 큰 데니까 부피가 상관이 없으니까 이런 LFP가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엔솔에서 파나소닉하고 공급을 한다고 보면은 3원계 쪽이 이제 대세로 잡혀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중국 쪽이 아니니까 이런 쪽은 LFP는 중국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LFP를 썼지만 이런 쪽은 중국에서 수요보다기보다는 미국 유럽 쪽에 더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3원계를 쓴 것으로 경쟁력이 더 잘 나와 있지 않나라는 반증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좀 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밸류체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요즘에 엔솔 밸류체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엔솔에서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뭐 요건 엄청 먹었지만 LG 화학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IPO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 많은 돈을 10% 정도 지분을 팔면서 많은 돈을 가져갔는데 지금 이렇게 SK온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돈이 지금 빨리 필요한 상황인데 IPO를 잘 하지 못하고 물적 분할도 지금 못할 상황에 이르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들을 뭐 프리 IPO라고 해서 했지만 막 이런 뭐 일부 그 MG인가요? 어딩에서도 뭐 이탈할 정도로 그 기대 수익률이 뭐 6% 7% 이상 보장해달라 막 이런 것들이 나올 정도로 그다음에 뭐 헤지펀드나 이런 쪽에 MBK 파트너스나 이런 쪽을
타진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이 빨리 필요한 상황에서 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은 부분은 SK 쪽에서 사실 원래는 뭐 거의 미국 같은 경우도 완전히 엔소를 잡을 정도로 이렇게 확 푸시를 하고 있다가 이렇게 좀 주춤한 상황이긴 합니다. 투자자들이 투자나 좀 늦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늦어지면은 이런 합작 JB 같은 경우도 빨리빨리 터뜨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무리 SK가 돈이 많다고 한들 이런 주식 회사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조금 수요를 좀 놓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LG 같은 경우가 기술력도 굉장히 좋고 오랜 업력이 쌓이는 부분은 확실히 더 경쟁력이 쌓이는 부분은 여기 좀 드러나는 게 해외 쪽에서 얘네는 LG 같은 경우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옛날에 폴란드 공장에서 수율 문제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지금 미국에서 SK 공장이 오픈을 했는데 수율 문제를 굉장히 겪고 있는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약간 현지 공장에 대해서 오퍼레이션이 아직 완벽하게 정립이 안 된 느낌이 좀 들어서 SK 밸류체인에서 물론 유럽 쪽 그 폭스바겐을 비롯해서 수요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조금 불안해하는 것 같다. 예전에 폴란드 공장처럼 부진했던 게 SK 공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의구심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들도 이런 불확실성에 내가 투자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더 빨리 IRA 법안 때문에 더 빨리 어쨌든 이런 세부 시행령이 나와서 조금 완화되든 안 되든 더 빨리 공장을 지려고 하고 있는데 원래 당연히 지금 조지아가 가깝기 때문에 이런 SK 배터리랑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SK랑 조인트를 할 것이라고 예상됐었지만 이런 수율 문제 때문에 얘네들은 지금 빨리 필요한데 수율이 지금 빨리 안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LG 엔솔도 꽤 나눠 가져갈 물론 뭐 당연히 서브 벤더 여러 벤더를 두는 것이 당연히 예상이 됐었지만 좀 더 LG 물량이 생각보다 많이 가져갈 더 빨리 생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수율 문제랑 연계돼서 또 그런 부분은 체크해볼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LG가 생각보다 많이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GM과 사태 때문에 워낙 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LG의 그런 기술 경쟁력, 수율 경쟁력, 이런 노하우 이런 부분이 좀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 때문에 사실은 시장 외국인에서 또 SK 에코프로 BM도 물론 유럽 이슈도 영향을 끼쳤지만 간접적으로 이런 SK가 빵빵 터트려 줘야지 이런 조인트 벤처나 이런 수요 최종적인 엔드단에서의 수요가 빵빵 터져 줘야 되는데 이런 에코프로 BM에서 그 수요 이슈를 못 가져가는 부분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당연히 이제 아우디나 미국 전기차 생산 거점을 구축 계획 중이다. 아우디는 미국 생산 공장이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 생산 공장을 만들면 많이 이제 폭스바겐이나 르노나 뭐 이런 데를 많이 더 만들 텐데 현대차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우리나라 셀 업체들과 좀 더 조인트 벤처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부분은 시장에 많이 나왔지만 그리고 또한 이제 지금 양극재를 제외하고 많은 소재분들이 뭐 나노신 소재를 제외하고는 뭐 많이 사실 지금 거의 이게 지금 2차전지 소재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빠져 있습니다. 양극재는 굉장히 그래도 잘 버티고 있죠. 물론 많이 빠졌지만 최근에 그런데 양극재는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도 굉장히 제일 비중이 크고 꼭 가져가야 된다. 다른 소재와 같이 오르고 같이 내리긴 하는데 가장 독보적인 배터리의 핵심 소재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력도 진입장벽도 제일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배터리 투자하려면 무조건 양극재는 필수. 개인적으로 양극재의 비중이 제일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좀 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얘네 유럽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이 데이터를 좀 가져와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에서 역신장까지 나와 있는데 이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럽 전기차는 역신장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전기차의 범주가 이 왼쪽에 두 개 보시면 하이브리드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하고 이런 쪽 그 하이브리드 자동차 요거까지 포함시켜서 얘네들이 이런 전기차의 신장률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물론 전기차 여기 최종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EV 같은 경우는 신장을 지금 20%씩 하고 있고요.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뭐 20%씩 역신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0% 신장, 뭐 마이너스 신장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EV 쪽은 확실히 신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좀 부진한 거다. 이 배터리 용량을 보시면은 뭐 상대도 안 되게 얘네들은 그냥 보조 50km 정도밖에 못 가는 배터리에 작은 배터리를 탑재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보고 있는 거는 전기자동차 EV 쪽에 70kW시에 500km 정도 가는 이 배터리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주 시장이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유럽이 지금 역신장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수요의 위축이다라고 판단을 되고 이게 배터리가 많이 안 팔린다라고 본다고 하기에는 이런 논리적인 근기 겉으로는 맞죠. 이런 EV가 좀 역신장으로 진입한 것들은 맞는데 이런 부분에 좀 까보면 또 PHEV가 역신장을 심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반영돼서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뭐 노르웨이나 뭐 독일 이런 데 부분은 또 9월 또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 두 개를 합해서 한들 플러스 신장으로 끝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당연히 지금 유럽이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은 맞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상위 하이엔드 쪽에 있어서는 배터리 용량이 큰 EV, 순수 EV, 거기에서도 특히 거리가 많이 나가고 있는 3원계 쪽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런 유럽 수요 위축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여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 더 데이터를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뭐 엔솔리프트는 워낙 요즘에 주가가 좋았죠. 그래도 IRA 제일 대비 잘했고, SK 이노베이션 뭐 자금난 스토리 이런 부분은 말씀드렸고, 협상력도 당연히 높아졌고요. IRA 때문에 더 많은 앞에서 언급드리는 회사들이 더 빨리 하려고 하고 있고, 판가 인상도 모든 손재로 다 하고 있고, 예전에는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쪽만 하고 있었는데 동박 뭐 분리막 이런 부분도 전부 다 판가 인상을 소재로 다 최종적인 OEM 업체한테 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이런 좋은 뉴스기는 합니다. 이런 셀 회사들한테 그만큼 협상력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포스코홀딩스도 요즘에 좀 주가가 그래도 이 폭락장 속에서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리튬 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렸고, 그 원자재가 굉장히 리튬은 계속 니켈보다는 고공행진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투자를 했고, 그나마 뭐 물론 그런 고로 그 이번에 흰난로 때문에 많이 고통을 받고 있지만 이런 부분 리튬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에코프로비엠은 뭐 이거는 워낙 많이 리포트가 나왔고 이거는 제가 따로 양극재는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KC가 요즘에 또 어저께 뭐 10% 빠지고 오늘 또 10% 오르고 막 이런 거 같은데 롯데 이런 우려가 있었죠. 롯데케미칼에서 일진머티리얼을 인수하면서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고, 또한 지금 일진머티리얼스가 지금 LG 물량을 상당히 가져갈 것이다라는 시장의 노이즈가 있었는데, 오늘 SKC 사장이 지금 미국 이곳 두 곳에서 공장 동시 투자하고 동박신장에 진출하게 되면은 선의 경쟁이 더욱 치닫게 전개되고, 기술력 면에서는 2위와 차별화된 우위를 선점하고 있는 1위 회사이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전체 동박업계를 견인할 것이다. 약간 기술적인 부분을 더 강조를 했고, 이런 추가 투자를 더 강조를 하면서 이제 많이 반등을 해줬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당연히 SKC가 당연히 기술적인 동박에서는 제일 높을 거고, LG 머티리얼즈 그 다음에 솔루션다 소재 순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쟁 심화 때문에 이런 사실 또 여기 전기료가 원래 동박에는 워낙 또 연관이 있는데, 어느 업체는 또 이게 이렇게 봐야 돼요. 이 동박 업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 뭐 얘네들은 SKC 같은 경우는 일부 뭐 다 이런 말레이시아 공장인가요? 거기에는 다 수력 발전소에 의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전기료를 좀 싸게 공급을 받는 거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마다 어떤 전기료를 소싱을 받는지 그런 부분도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장기적으로 보면은 동박도 괜찮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유럽 전기료 인상 등과 겹쳐서 힘든 시기를 겹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또 나눴는데, 제가 좀 리포트들을 좀 모아서 요약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좀 하는 특집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뭐 장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안 가주실 것 같아서 좀 일단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하면서 좀 심도 있는 자료를 만들 수 있고 나중에 또 공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배터리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섹터랑은 차원이 다른 섹터다라고 그 말씀드리는 그 영상들을 다시 한번 되돌려서 보시면서
일단은 내일 그 CPI 발표가 잘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제 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